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신율의 신과 김봉신의 신이 함께하는 신과 함께 여론조사 분석하는 코너죠. 오늘도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예, 자 여론조사 얘기하기 전에 할 건 하고 가야죠. 자,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거 그리고요. 리얼미터가 또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이 두 가지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은 지지율은 전부 20%대죠. 근데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20%대가 5개월 정도 됐잖아요. 예. 한국갤럽에서는 20% 물론 20% 후반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후반도 20%는 20%죠. 그렇죠. 예. 초 중반에 이제 묶여 있는 듯한 느낌 많이 주고 있고요. 리얼미터도 20%라고 하는데 리얼미터는 거의 한 30 된다고 봐야 됩니다. 29.9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소수점 이하를 벌인 반올림을 한다 치면 이건 30인데 리얼미터도 그런데 여기서 원래 한 35, 6 나왔을 거래요. 그렇죠. 예. 사실은 ARS 조사라는 것을 따진다면 이게 그 좋은 수치가 아니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30%를 하향 돌파 당했다는 거를 좀 뼈아프게 좀 봐야 될 일인데,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긍정률 많이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가 2위였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게 1위로 올라섰죠. 그죠? 예. 이 부정평가 이유를 지금 말씀 주신 건데요. 예. 부정평가 하시는 670명 분들에게 이제 왜 부정평가 하시느냐 물었더니 의대 정원 확대가 이제 9%포인트 많아서 17이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두툼하게 잡힌 거죠. 보통 이제 경제, 민생, 물가 이런 게 많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인사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라는 단일 이슈가 지금 1위입니다. 상당히 큰 거죠. 물론 이제 긍정평가하시는 분들께서도 한 13% 정도 의대 정원 확대 말씀 주시는데 231명 긍정평가자 중에 13하고 670명 중에 17하고는 이게 규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같으면은 의료 개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또 의대 정원 확대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됐던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갸우뚱했었는데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것,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 요것만으로도 그다지 인기를 못 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죠. 옛날에는 그게 긍정평가 1위였는데 지금 이게 부정평가 1위가 됐다. 맞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감. 그러니까 이게 솥불도 단숨에 빼라고 이걸 확 좀 빨리 이게 전개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시간 너무 오래 끈 측면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2월 달 초중순에는 이 이슈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정 긍정률을 떠받쳐주는 상방 압력이 돼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게 정부의 이 같은 조사입니다. 갤럽에 정부의 의사계 반발 의료 공백 대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20일인데요. 그게 지난 3월 2주 총선 직전이죠. 총선 전에는 잘하고 있다가 그나마 38이었습니다. 그때도 잘못하고 있다가 49로 훨씬 더 많았거든요. 19%포인트 더 많은 비중으로 잘못하고 있다가 더 컸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다가 20일이 됐습니다. 무려 17%포인트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은 23. 그런데 의사계 반발 의료 공백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21.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의료와 관련된 의료계 의료 공백 또 의사계와의 반발하는 의사계와의 갈등 이런 문제로만 따졌을 때 이거는 대통령 긍정률이 상당한 악재죠. 지금 굉장히 악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의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전 여야 의정 다 좋습니다. 그 협의체. 문제는 제일 중요한 의료계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의료계 저는 사실 의사들의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의사들 중에는 대학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럴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25년도부터 이거
이거는 없는 걸로 하고 5, 6년은 이거 증원 안 하고 27년부터 하자라고 얘기하는 걸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뭐 여론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요.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이제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를 신뢰한다가 38, 의사들이라고 하는 응답은 36, 거의 대등합니다. 둘 다 인기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인기 없고 정부도 인기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묘안이 있어서 국민 앞에 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카드가 있어가지고 전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라고 할 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확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사실상 정부들 또 의사들 국민들 앞에서는 둘 다 마카의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싸워봤자 누구를 응원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기대를 걸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너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출구 전략은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출구 전략 안 보이고 이제 정부에선 저는 참 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정부도 한동훈 대표가 그때 2026년 재논의하자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번엔 누군 의료단체가 여러 군데에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시 시작했는데 25년, 26년 이건 없는 걸로 하고 27년부터 이렇게 나오면 이건 탈출구가 없는 거죠. 탈출구가 보이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이제 많이 화가 나 있고 이러면은 일단 잠깐 좀 열을 좀 가라앉히라는. 근데 추석 지금 가까우는데 지금 열을 가라앉힐 시간이 없죠.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의사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되게 뭐 금수저가 됐고 뭡니까 벼락부자가 됐고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연하죠. 노력해오고 인생을 바쳐서 헌신해온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싸잡아서 마치 자기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당하는 듯한 그런 어떤 박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쪽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렇죠. 있다. 감정이 안 좋으니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열을 좀 식히는 차원에서 서로 만나서 무겁지 않게 서로 격려도 좀 해야 되고 대통령실에서도요. 대통령이 직접 그 좀 현장을 지금 한번 나섰다고는 하지만 좀 많이 좀 방문도 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응급 진료를 하고 있는 그 의사뿐만 아니라 기사들 응급 차량 기사들 이런 분들한테도 좀 따뜻한 손을 내밀고 이래야 되는데 명절에 과연 그런 어떤 그 포용적인 어떤 그런 행보가 있을지 메시지가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뭐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추석 선물 보내지 말고 대통령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응급 앰뷸런스 하시는 분들이나 119 이 구조대에 계신 분들이나 정말 우리의 삶에 진심으로 와닿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하는 게 낫죠. 뭐 안 받는다고 막 SNS 사진 찍고 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 못 틀어줘요. 그거 아꼈다가 그분들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진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옛날에는 말이에요.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디커플링이 됐는데 요새는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한동훈 대표 장내 지도자 선호도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세 개가 같이 움직여요. 동조 현상이 디커플링이 커플링이 된 거예요. 됐죠. 동조가 됐습니다. 굉장히 뚜렷한 현상을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그러니까 물귀신이 되는 서로 물귀신이 돼서 서로 붙잡아서 서로가 하방 압력이 되고 서로가 눌러주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실이 사실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망치 아니라고 그 여당 대표가 힘이 빠져서는 또 왕따가 돼서는 그 대통령도 그렇게 좋을 게 없을 텐데도 모든 이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밀어내는 느낌 그리고 저쪽을 좀 누르는 그런 형국인데 그렇게 눌러가지고 과연 이게 풀릴지 바로 이 의정 갈등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아무도 같이 서 있지 못하고
고작 그 뭡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몇몇 이런 분들이 물론 그런 분들 사이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뭐 발랄하게 이제 좋은 자리 이렇게 마련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의 본질과는 좀 떨어져 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여당 대표야말로 당장 손을 잡고 아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 같은 것들은 같이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고 그리고 뭐 또 야당도 같이 한번 와라 해서 테이블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굉장히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정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권 재창출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질문이 있는 게 예.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현상은 역설적이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갈등을 겪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어떠냐면 이 갈등이 별로 없네. 이렇게 되면 커플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부 그 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숨죽이고 있고 폴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침묵하고 그런 침묵으로서 동조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커플링이 난다. 더 볼 게 없는 거죠. 지금 최대 이게 지금 뭡니까 이번에 갤럽에서 발표했던 그 장래정치 지도자 선호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14%는 수치는 26.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2에서 26이니까 4%포인트 더 높아졌는데 올랐죠. 한동훈 대표는 19에서 14로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빠졌어요. 두 사람이 5점 이내에서 경쟁하다가 지금은 무려 12%포인트 격차로 확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좀 뭐랄까요 좀 강경 발언을 하시는 김문수 이분이 2%로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냐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이는 분위기가 아니고 너도 나도 강경 발언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국민의힘은요. 지금 그 뭐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김동연 지사 1%를 다시금 얻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혼자서 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과연 미래 권력으로서 무엇을 정권 재창출을 준비하는 그런 집단이냐?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질문. 예. 우리가 오늘 계속 그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부 최고위원, 일부 지도부죠. 국민의힘 같이 번개 만찬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냐면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말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건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본의 아니게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지지를 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주체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무엇인가 발언을 하고 자기의 어떤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총선 이후에 굉장히 눌려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계속 뭐 눌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컨벤션 효과를 계속 가져가느냐 하면 지금 한 달 이후엔 거의 이제 잠잠해졌죠. 그리고 나서 더 빠질 기세입니다. 그러면 최하치를 경신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동반 하락을 지금 보이고 더군다나 그 인적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14면 이거는 올해 들어서 최하치거든요. 올해 들어서. 올해 별별 일이 다 있었죠.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도 했고 또 총선도 뭐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중에 24도 한 번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러면 지금 그 시절 고점하고 비교하면 10%포인트 하락이거든요. 자, 이거는 글쎄요. 서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14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라는 게 하락세에서의 14%는 그러면 곧 한 자릿수라는 의미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한 자릿수가 되는 순간 잊혀지는 그러한 망각도라고 하는데요. 기반이 좀 약하고. 그렇죠. 망각도가 세지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 잊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인물이 올라올 수가 있죠. 오세훈이라든지 뭐 김문수 2%는 잘 모르겠습니다. 될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는 넘어야지 좀 주목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1, 2%에서도 어떤 계기에 따라서 확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이재명 때 그때는 뭐
도지사 시절이었죠. 그때도 거의 한 자릿수였다가 2017년. 그렇죠. 17년 맞죠? 16년, 19년. 19년에 조금씩 19년이 아니죠. 예. 아, 19년. 예, 그러니까 2019년. 지지난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 그렇죠. 예. 그 도지사 시절에 예. 그 대통령 그 이런 이와 같은 어떤 장례 지도 선호도에서 한 자릿수를 쭉 머물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계기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정사에 따라서. 지금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런 흐름을 못 할 거다. 아니 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세훈 시장은 다시 조금 높았다가 요새 좀 떨어진 추세 아니었나요? 그게 저것 때문이죠. 이제 홍순하고 그 뭐죠 반지하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 생기고 그리 서울에서요. 그리고 나서 확 빠진 건데 확 빠진 것도 이제 10%에서 4% 됐었던 시기가 2022년 6월에서 9월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가을 그 사이.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수해가 나면 조금 이제 악재죠. 그거는 오세훈 저 시장에게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쪽에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없답니다. 예. 예. 근데 한동훈 대표도 하여간 지금 지지율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1년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1년 사이에 등장할 사람 등장하고. 등장하고 등장할 사람 등장하고. 아하. 지금으로부터 1년 앞으로 1년 동안 이러한 지표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이 될 확률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Y-2년 요때까지는 사람들한테 이름 석자는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여론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탄탄하게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재명 대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나 뭐 이런 좀 느낌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이구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이거 저가는 인물인가 이 수치만 보면은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건.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죠. 필요가 있죠. 예. 권력 의지도 보여줘야 권력 의지뿐만이 아니고 하여간 뭐 여론에 잘 호응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조금 그런 게 부족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